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화면 가득히 많은 네.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박승원 광명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광명시가 지방자치를 그렇게 잘한다고 전국에서 소문이 났던데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치적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경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그 노력들을 다 열심히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은 그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정작 필요한 정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기초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지역사회가 공정하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 참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2021년인데 지방자치 우리가 30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8년이면 이게 좀 뭐가 안 맞는데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1948년도에 재헌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를 하죠. 예. 그리고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52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예. 그런데 1961년도에 헌법에서 지방자치법이 빠집니다. 아. 예, 빠지고 다시 부활해서 시작한 것이 1991년이죠. 아. 근데 1991년도에 부활을 해서 그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데 예, 예. 실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선거는 1995년도입니다. 왜냐하면 오.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네. 다 뽑는 게 19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 사실 역사가 긴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부활한 것은 91년도고 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5년도 이렇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쟁 틈에 이렇게 선거를 치를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미루다가 52년도에 전쟁 시에 치렀다. 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도 치르겠다. 뭐 이런 것이 하나 있을 테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뭐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드렸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서야대가 됐습니다. 예. 여서야대가 되니까 실제로 이승만 정권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 중이지만 이 지방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전국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런 의도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 시장님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뭐 선거를 치르면서 아니면 참여하시면서 추억담이 있으신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광역위원 선거 투표하고 기존선 투표하는데 예. 그때 투표 군대 있을 때 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다들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하여튼 병사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봤어요. 뭘 예.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누구 찍어야 되냐.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사람 찍어라. 그 대신 그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경력, 이력, 뭐 했는지 좀 읽어봐라. 철저하게 보고 읽어보고 예. 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죠. 예. 그리고 95년도에는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예.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제가 참여했어요. 오. 예, 그래서 그때 유세 기획 팀장을 맡아서 했는데요. 예, 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네. 정말 생각도 다르고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 맞는 정책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런 만드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적으로 네. 선거는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이다. 네, 선거는 아. 종합예술이라 생각을 했어요. 정책, 조직, 홍보 이 과정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체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거든요. 그럼 시장님은 어떤 일을 네. 이슈를 보십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재정분권이라고 봐요. 재정분권.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현재 8대2 구조의 그 재정을 이제 7대3 구조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네. 그 재정분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현재까지 가장 큰 이슈고요. 앞으로의 가장 큰 이슈가 돼야 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 아까도 이제 국민참여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도 활성화시키고 전통적인 자치 조직들도 만들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정말 미래에 중요한 이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뭐 말씀하십시오. 예. 미래에 가장 큰 이슈가 됐으면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 정부입니다. 통합 정부. 진정한 의미의 지방 정부.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앙 정부가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나머지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네. 이제 누가 저한테 문자 올지 모르겠는데 교육 자치 해야 됩니다. 지역 교육장도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아야 되고요. 경찰 자치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기초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경찰, 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해서 하는 통합지방정부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단계에 지방정부가 가야 할 주민자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대한 네.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또 그런 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허유로 아나운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동네에서 네. 주민조직에 단 하나라도 참여하고 계신지 아, 그렇죠. 살고 계신 도시에서 무슨 위원회 하나라도 들어가 계신지 예, 정말 이제 저도 방송 반성하고 언론과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자문을 하시는지 예. 살고 계신 동네의 시장이 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동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지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결론적으로 무슨 부끄러워지네요. 얘기냐면 시민 한 분이 우리 동네에서 주민조직 하나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민자치센터에 아니면 그 구청에 연제구청에 무슨 내가 뭐 법대 나오셨으면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 자문위원회도 참여하면서 시민들께서 국민들이 어떤 것에 가장 관심 있는지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위대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걸 또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시장님의 이야기까지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세 분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